예, 아홉 번째 문제로 우리 재수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이제 법적 경합이나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들이죠. 문제는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에서 따왔습니다. 재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판례 문제로 되어 있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고, 1번은 카드 갈취와 공갈치 문제, 2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문제, 3번은 공무원이 제3자 뇌물수수죄 이런 말 있죠. 4번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자, 이래서 이 재수 문제는요,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재수론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해당 개별 강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관계되는 총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수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신중하게 깊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수가 뭔가? 죄수는 이제 죄의 숫자죠. 죄. 범죄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죄수입니다. 이거는 크게 나와서 일죄가 있고요, 죄가 하나인 경우, 그리고 수죄, 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 일죄는 원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일죄, 그게 있고, 법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 포괄일죄라는 게 있고, 수죄는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어렵죠. 어려운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문제와 관련된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예금주인 현금 카드 소유자를 협박했대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갈취했어요. 갈취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공갈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갈죄라는 것은 이제 겁박을 줘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피해자의 성낙에 의하여 현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로 구성한다라는 이런 문장인데요. 자, 일단 이제 이것을 뒤에 일단 판례 볼까요? 가루로 만들겠다라는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만 보시면 알겠죠.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너 내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가루로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카드를 빼뜨린 거죠. 말하자면 갈취를 한 거죠. 갈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밀번호 왜 버려? 물어봤겠죠. 비밀번호 밝히지 않으면 너 가루로 만들겠어. 이러니까 비밀번호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에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행위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공갈죄, 앞에 이제 겁박을 줘서 돈을 뜯어내면 이거는 공갈이거든요. 앞부분 공갈인데, 여기 예금을 인출한 부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남의 카드를 가지고 돈 이렇게 CD기에서 돈 빼면 이건 절도로 봅니다. 절도로 보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거는 공갈에 이어서 예금 인출한 거,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절도죄 성립을 대법원 판례는 부정했어요. 그래서 공갈죄만 성립한다. 공갈죄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부분 절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왜 안 되냐면 이거는 행위자가, 공갈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겁박은 받았지만 자신의 의사로 이걸 준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준 거죠. 줬지만 여기에는 나의 의사는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기나 공갈은 피해자의 의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도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빼뜨는 거잖아요. 근데 공갈죄나 사기죄는 그래도 피해자가
이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의사표시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금 인출기에서 돈 뜯어가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돈을 뜯어간 것을 절도로 볼 수는 없고 공갈죄로 봤던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강도라면 달라요. 강도라면. 자, 강도입니다. 강도로 현금카드를 강취했어요. 강제로 빼뜨렸어요. 자, 그러면 강취한 현금카드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CD기에서 예금을 인출했어요. 아까는 갈취했죠. 근데 지금은 강취였고, 그렇다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애초에 돈을 카드를 빼뜨는 그 행위가 강도인지 공갈인지에 따라 뒤에 절도가 될지 안 될지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자, 이거 이렇게 막 법이 길어요. 그러면 다 읽을 필요 없고 특가법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 위험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며 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가 뭐 상상적 경험이냐 실체적 경험이냐 또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표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어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부상 입히고 한 사람 죽이고 차를 부수고 이런 것이 그 일반적인 이제 교통사고에서 형태인데 이랬을 때 음주운전과 이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 거 이것과의 관계는 이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실경,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다 실경 관계에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실경 관계, 이것도 실경 관계에 있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 사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적 경합이 뭔지 실체적 경합이 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하나입니다. 행위가 하나인데 발생한 범죄가 여러 개일 경우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행위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이고 발생한 그 범죄도 여러 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행위가 하나로서 범죄가 두 개 이렇게 발생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하다가 다른 차를 꽝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고 한 사람 다치고 차가 부서졌어요. 그럼 행위가 하나지 않습니까? 부딪힌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음주운전과 여기 사람 다치고 뭐 한 거 하고 이거는 왜 실경 관계에 있나? 행위가 두 개 이상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자, 사람이 다치거나 교통사고 난 것은 꽝 부딪혀가 한 번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은 그 순간만 음주운전 한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미 3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으로 생각할 되는 거고 그 한순간, 그거는 점이잖아요. 점과 선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들은 다 실경 관계에 있고 여기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여기 그 특가법에 별도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람이 다치면 치상, 사람이 죽으면 위험운전치사죄. 이건 뭐냐면 일반 단순 음주 상태가 아니라 만취해서 술이 만취해서 얘가 사람을 치거나 쳐서 죽거나 다치면 이거는 더 가중하자. 형사처벌을 더 가중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특가법에 있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비해서 이 특별관계로 있어서 만약에 위험운전 치사상, 만치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성립 안 하고 이것만 성립해요. 역시 마찬가지 부상하면 이거는 성립 안 하고 이것만 성립해요. 자, 특별관계니까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와의 관계는 역시 이거는 점의 관계고 얘는 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면허까지 했다면 얘는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죠. 1시간 전부터 무면허 계속 운전해 왔잖아요. 음주운전도 1시간 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얘들 둘이는 선선의 관계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2018년 11월 13일 날 판례에 의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3번 문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들 각각이 성립하고 두죄는 상경관계에 있다. 자, 이거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은 똑같이 대법원 판례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공무원이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짓고 싶어서 좀 이제 공무원한테 다가가서 건축가 공무원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죠. 좀 이거는 좀 어렵죠.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규정에 안 맞는 걸 알면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 공무원 갑은 뭘 얘기했냐면 당신이 집을 지으면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 샤시나 아니면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내 친구 병하고 그거는 계약을 체결해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을하고 병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병과 계약을 체결하게 했죠. 강제로 을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것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갑은 돈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 제3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병은 어떤 원하는 일을 해주고 돈을 이렇게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제3자로 하여금 병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게 한 거죠. 자기 친구에게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계약상.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합니다. 뇌물수수죄. 자,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나의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제3자 뇌물수수죄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이니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불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폭행죄가 있고요. 폭행죄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죄가 있죠. 업무방해. 그러면 이 사건에서 그 화성에서 택시연합회라는 택시 기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놓고 화성에서 장사를 할 때는 자기들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사들은 못한다 라고 자신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택시연합회에 가입돼 있다가 탈퇴한 사람이 화성 뭐 업인가 어디에서 사람을 그 손님을 받아갖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서 이 택시연합회 회원들이 그 폭행을 한 겁니다. 그 운행을 방해한 거예요. 그럼 폭행과 동시에 업무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 업무방해죄 하나로만 다룰 것이냐 아니면 폭행죄도 별도로 다룰 것이냐 이게 논점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폭행죄는 뭐 폭행입니다. 폭행이고 뭐 협의의 폭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은 위계, 뭐 위력,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위력을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서 폭행과 업무방해죄는 같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위력은 폭행하고 비교하면 폭행은 강도가 더 세요. 위력은 근데 폭행 말고도 다양한 다른 방식의 위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이나 위력이나 얘와 얘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고 서로 별개의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수반된다. 뭐 수반돼서 여기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도 되고 업무방해죄도 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이 바로 택시연합회 집단폭행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서 답은 가장 적절한 것이랑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맞는 얘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는 상경관계에 있다라는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수개인가는 사안에 따라 이런 행위도 고려하고, 법익도 고려하고, 또 고의도 고려하고, 또 구성요건도 고려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일죄에는 뭐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고, 또 포괄일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 결합범, 계속범, 연속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법조경합은 특별관계, 보충관계, 협소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수재는 우리 사회통념상 행위가 몇 개인가 여기에 따라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형법 총론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